김어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말리아 폭탄 테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전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로 1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다수의 바나디르대 학생과 어린이, 경찰의 7명과 터키인 2명 등을 포함해서 최소 9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최소 149명에 이른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부상자들의 부상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 테러가 발생한 곳은 검문소와 통행료를 걷는 국세청 사무소가 있는 사거리여서 평소에도 교통 정체가 자주 발생했고 시간 역시 출근과 등교 시간인 오전 8시였습니다. 이 테러범은 인명피해를 가능한 크게 하려고 사람과 차가 많은 곳을 노려서 차량에 실은 폭탄을 터뜨린 것인데요. 경찰은 이번 테러가 세금 징수센터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테러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알자지라는 모하메드 압둘라히 모하메드 대통령이 이번 공격을 극악한 테러 행위라며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 조직인 알샤바브를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알샤바브라는 테러 조직은 어떤 단체인가요? 현재 소말리아에서 가장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데요. 예. 이 아랍어로 젊음, 청년을 뜻하는 알샤바브는 이슬람 법정연합이라는 근본주의 조직의 청년 분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2006년 이슬람 법정연합이 과도 정부와 합의를 한 것에 반발해서 독립해서 나온 과격 분자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폭탄 테러 등을 일으키면서 물리적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말리아 남부를 점령하고 샤리아법에 근거한 극단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음악을 금지한다든지 투석형을 비롯한 무차별적인 처벌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이들이 저지른 그 테러들을 좀 몇 가지 들어드리면 2017년 10월 모가디슈의 연료 탱크 인근에 차량 폭탄 테러를 저질러서 약 600명의 사상자를 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옆 국가인 캐나다 수도 나이로비의 한 고급 호텔과 사무실 단지를 공격해서 21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소말리아 남부 도시인 키스마요의 한 호텔을 습격해서 26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이 소말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테러를 알샤바브가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들은 자신이 테러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 현재 소말리아의 주둔 중인 미군은 알샤바브를 겨냥해서 올해만 60여 차례의 공습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소말리아에 이런 알샤바브가 있다면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휴전에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지 시각으로 27일 아프간 톨론 뉴스와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각각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탈레반 지도부가 최근 파키스탄 퀘타에서 열린 내부 회의에서 임시 휴전을 승인했다고 보도를 한 건데요. 단 정확한 휴전 기간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탈레반은 지난해부터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섰고 양측은 지난 9월 미군 일부 철수 등의 내용이 담긴 평화협상 초안까지 마련을 했죠.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문제는 지난 9월 초에 탈레반 폭탄 테러로 미군 병사가 목숨을 잃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은 죽었다고 선언을 했고 그동안 협상이 이제 끊어졌다가 3개월 만인 지난 7일에 평화협상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탈레반은 모든 미군과 외국 군대가 아프간에서 철수한다는 자신들의 핵심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는 임시라도 휴전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만약 휴전이 시작된다면 탈레반과 미국은 외국군 철수 규모와 일정 그리고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의 협상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휴전이 좀 오래도록 평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볼리비아 대선 소식 그리고 이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의 망명 소식까지 저희가 다룬 바가 있는데 최근에 볼리비아에서 외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 볼리비아 얘기 계속해서 쭉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네. 최근 상황을 조금 전해드리면은 일단 14년 가까이 집권했던 좌파 지도자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4선 연임에 도전한 지난 10월 대선에서 부정 의혹이 일었죠. 그러면서 퇴진 압력이 거세지자 지난달 10일에 물러나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멕시코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부터는 볼리비아에서 더 가까운 아르헨티나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이건 아르헨티나에서 좌파 정권이 탄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볼리비아 검찰은 현재 지난 18일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테러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볼리비아 국경을 넘으면 언제든지 체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요. 지금 그럼 볼리비아 내부 상황은 어떠냐? 우파 성향인 자니네 아네스 상원 부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임시 정부를 꾸리고 미국 역시 이를 인정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는 사회주의 운동당 모랄레스 대통령의 여당입니다. 이 당은 의회의 개회 자체를 거부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베네수엘라와 비슷하게 미국이 인정하는 임시 대통령이 들어서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측근 9명이 볼리비아의 수도인 라파스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고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현지 시각으로 27일 스페인 대사관 차량이 이 멕시코 대사관저에 진입하려다가 볼리비아 경찰에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 스페인 대사관 차량에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타고 있었다면서 이건 9명의 망명자들을 은밀히 빼돌리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스페인 측의 해명은 나왔습니까? 네, 스페인 외교부는 오늘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대사관저 안에 망명수를 구한 인사들을 구출을 위한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내에서는 외교관들이 종종 마스크를 쓴 경호원을 대동하기도 한다면서 이 라파스에서 함께한 이들도 경호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멕시코는 최근 볼리비아가 이 멕시코 대사관과 대사관저에 과도한 경찰관과 정보 요원들을 배치해서 외교관들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의사까지 밝혔는데요. 네. 무려 150명에 달하는 경호 인력이 지금 대사관저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외교부에 따르면 볼리비아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사퇴하고 멕시코 망명길에 오른 지난달 11일부터 대사관 경비를 강화시켰다고 하는데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모랄레스 퇴진 이후 이 모랄레스 대통령이 쿠데타의 희생양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곧바로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망명서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이 모랄레스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게 쿠데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24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퇴진이 국내적, 국제적 쿠데타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퇴진 후 줄곧 자신이 쿠데타로 물러난 것이고 여기에 미국이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볼리비아가 미국이 아닌 러시아, 중국과 리튬 개발 협력을 한 것을 미국 정부가 용서하지 않았다면서 난 리튬에 대한 쿠데타라고 확신한다. 미국은 볼리비아가 16,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매장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이 리튬이라는 거는 노트북이나 전기차 등 첨단 기기나 장비에 쓰이는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데요. 이 장차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물질입니다. 이 AFP 통신은 볼리비아의 리튬 매장량이 세계 최대 수준인 것은 맞지만 품질이 다소 떨어지고 또 볼리비아는 리튬으로 수익을 낼 만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리튬 매장량 자체가 많다라는 거는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개입을 안 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곧 새해가 될 텐데 계속해서 지금 시위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8일에도 300여 명의 시위대가 홍콩 성슈이 지역의 랜드마크 노스 쇼핑몰에 모여서 이 홍콩에서 산 면세품을 중국 본토에 대파는 중국 보따리상과 쇼핑객들을 겨냥해서 중국 본토로 돌아가라. 본토를 사랑하면 중국에서 쇼핑하라고 외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시위대는 이런 보따리상의 무역으로 이 홍콩 상점 임대료와 물가가 오를 뿐만 아니라 인구 과밀화와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 부족으로 이 자신들의 생활 수준이 나빠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따리상 반대 시위가 1시간쯤 이어지자 폭동 진압 경찰 수십 명이 쇼핑몰 안으로 진입해서 후추 스프레이 등을 뿌리면서 진압에 나섰고 시위대 가운데 최소 15명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새해 하루 전날인 31일에는 인간띠 잊기 행사를 갖고 1월 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민간인권전선 측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빅토리아 공원에서 집회를 한 후 센트럴 차토로드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은 일단 시위를 허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행진 과정에서 폭력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행진을 즉각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뭐 해가 바뀌어도 홍콩 시민들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네.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